순서로 넘어가 봅시다.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오면서 아이고 노래서 다 썼네. 필참 엄청 쓴다. 잠깐만. 자, 그동안 수필 작품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왔던 내용을 되짚어보면 선생님 수필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 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 차례 정보 알려드린 거 기억하고 계실 거야. 뭐예요? 수필에서 작가의 개성을 물어봐. 이거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야, 알겠지? 근데 그 개성을 묻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필의 어떤 개성을 묻는 거는 1번 표현상의 특징이야. 똑같은 대상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작가의 개성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지루하다는 표현 좀 오바스럽다. 간결하고 짧은 문장 위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글도 있는 반면 길게 표현하는 글도 있고, 화려한 수식 같은 걸 넣는 걸 좋아하는 반면 건조하게 짜마자막하게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차이점을 찾는 게 이 문제로 등장할 거야. 근데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바로 소재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작가에는 항상 수필에서는 우리가 흔히 신변잡기적이라고 하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는 편. 그럼 그 소재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칠판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쓰는 도구야 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 정의한 거지, 이걸 가지고 개성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아니잖아. 소재에 대한 태도, 공부하는 도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건 개성적인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필이야. 수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똑같은 대상을 바라봐도 칠판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서 녹의 블랙홀, 그치?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공간,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드는 그런,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개성적인 인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작품은 소재가 뭐겠니? 책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이 뭘 바꿨대요? 인생을 바꾼답니다. 이게 바로 벌써 2번이 등장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책인 단 한 권뿐이겠지만 그 한 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즉 이 작품의 교훈적 의도는 뭐겠니? 수필이니까 교훈적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독서의 가치, 독서가 우리 어떤 진로에 미치는 영향, 그치? 여기 주제는 독서의 가치, 그리고 독서의 어떤 독서가 가진 힘, 뭘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문을 읽어나가면 돼. 편안하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쭉 읽고 작품 속에서 어떤 표현법이 나왔는지, 무슨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건지 잡아주시면 된다. 자, 46페이지로 바로 갑시다. 자, 처음 부분부터 봅시다. 제 직업은 천체 사진가입니다 하고 시작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만 참고. 제 직업은, 쟤는 자기 자신이야. 이 작품에서 자신은 글쓴이를 말한다. 수필의 특징이죠. 수필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시에는 화자가 있고요.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죠. 오케이? 시나리오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같은 극작품에는 무대의 등장인물이 대신해서 뭔가 행동하고 대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반면 수필에서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요. 특징 잡아주시고, 제 직업은 천체 사진가입니다. 하늘의 사진을 찍는데요. 밤하늘의 별과 천문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하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던 직업, 세계에서 몇 명 없는 직업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직업이 된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행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덕업일치요. 그죠? 천체 사진을 좋아했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하게 돼서 직업이 된 거. 자, 별과의 인연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제 운명을 바꾸었죠. 오케이? 뭐예요? 자, 학생 때 읽은 별자리 책, 이 한 권이 결국 뭘 바꿨다? 나의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까지 영향을 미쳤다. 천체 사진가. 즉 별자리 책 한 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옆에 써져 있지만
자신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계기에 해당하는 내용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녀석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소리 지르듯 외쳤어요. 야 저기 봐! 우와 북두칠성 잘 보이네? 북두칠성 정도는 알죠? 요렇게 생긴 국자 모양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딱 각져서 생기진 않았지만 이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죠. 친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모양 방향을 따라가 보니 7개의 밝은 별들이 국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잘 들려요? 네. 자, 센 거 아니야 방금? 아무튼 7개의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또렷하게 빛나는 7개의 별. 그 순간 그 7개의 별이 눈에 가득 차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도 확 박혀버렸습니다. 밤하늘 별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별자리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자리 보기 힘들지 않냐? 여러분들 뉴스에 유성우라든지 혜성쇼 같은 게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가끔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보기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그치? 보고 싶으면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저기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빛공해가 없는 곳까지 가야 돼. 근데 빛공해가 없는 곳은 되게 위험하기도 할 거 아니야. 그치?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네, 일부러 사진 잘 찍으려고 그런 데까지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아무튼 그런데 문득 이 녀석이 별자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져서 물어봤지. 너 별에 대해 많이 알아? 좀 알아? 누가 가르쳐주는데? 제 무릎에 친구는 책상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는데요.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별자리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죠. 그날 저는 야간 자습 시간 내내 그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잠깐만 훑어 읽어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별자리 사진과 설명들이 너무 재밌어서 도저히 책에서 손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바로 그 책을 구입한 후에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 새에 빠져있던 소년이기 때문이죠. 백과사전, 조류도관 같은 것을 보면서 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었고 별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후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났습니다. 그치? 자, 독서로 인한 경험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독서 이 작품 그러니까 천체 사진과 관련된 별자리 책을 읽기 전에는 그치? 새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한 청년이었어. 근데 이 독서를 한 이후에는 별자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의 관심사가 옮겨갔지? 이전과 이후가 대비되니까 체크한 것 뿐이야. 어려운 거 1도 아니죠, 그죠? 자, 계속 어디 갔어? 책을 읽고 별자리를 알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진짜 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별을 보다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남쪽 물고기 자리에 1등성 포말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짝기도 했었고, 자 밑에 오른쪽에 별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남쪽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 건 저기 그 물고기 자리의 남쪽에 있는 별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건 그 물고기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의 이름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야. 어느 날에는 엄청나게 큰 별똥별이 떨어지다 터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었고요. 망원경을 구입해서 우주 더 깊숙한 곳으로 떠나기도 했죠. 그렇지? 그러면서 다음 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많은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자, 별에 대한 관심이 이후에는 뭘로 이어져서 또 다른 책을 독서하는 것으로 됐다?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관심 단계였는데 이게 확장되고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성운이나 성단, 은하에 관한 책도 보고요. 성운은 여러분들 별자리 성운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왜 그 말이 승천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 별자리 성운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그 성운은 그러니까 구름 모양으로 퍼져 있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고, 성단이라고 하는 건 별들의 집단, 성단이고, 그다음에 방금 은하였죠. 여러분들 은하는 은하수 알죠? 이렇게 별의 무리가 이렇게 쫙 길게 마치 다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관한 책도 보고, 그다음에 행성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되었죠. 망원경 만드는 법, 점성학 책까지 별과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 건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동그라미 1번 해놓고 다독이란 단어가 나와 있을 거야. 다독이 무슨 뜻이죠? 책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읽어보는 걸 말합니다. 일단 이건 따로 정리할게요. 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천문동아리에 들어갔죠.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면서 기대와 달리 무척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체의 모습이 사진과는 다르게 뿌였죠.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인간의 눈이 가진 특성상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은 천체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사진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성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사진 보면, 참고로 그 사진들은 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약간 뭐 회색 이런 것들 다양한 색들이 섞여서 보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일종의 처리를 거치는 과정이야. 있는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볼 수 있는 가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나머지 색들이나 어떤 전파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니까 이 파장을 색으로 변환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게 천체 사진이에요. 실제로 천체 사진은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두고 나는 안 되겠다. 직접 찍어야겠다. 카메라는 다루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필요했고요. 특히 밤하늘의 별을 찍는 천체 사진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 기술적으로 많은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렇지? 유튜브에서 금성 찍기 뭐 이런 것도 찾아봐. 그러면 전문 프로페셔널 사람들은 장난 아니야. 이게 금성을 찍기 위해서 단순하게 봐봐.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별을 하나 찍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여기 서서 저기 교대역에 있는 탁구공을 찍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거잖아. 생각해봐. 선생님이 요만큼 만들더라도 저기는 각도가 이만큼 달라지겠지. 심지어 걔는 가만히 있니? 안 있어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대상이 이렇게 휘잉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그냥 똑같이 잡아내려면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점 내가 깊이 있는 공부, 더 많은 장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또 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점에 있는 카메라와 관련된 책을 모두 구해서 읽기 시작했죠. 오케이? 참고로 이 친구가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독서를 할 때 뭘 많이 쓰고 있어? 다독을 많이 하고 있어. 다독 대상 1번. 첫 번째는 별자리 그 자체의 책들을 정말 많이 봤지. 그치? 요거는 이런 책, 요건 저런 책. 그래서 별자리 플러스 알파.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해봤어. 점성화까지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별자리를 단순히 내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사진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과 관련된 책들을 또 때려 읽기 시작했죠. 다독. 참고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불러? 하나에 관련된 사항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글들, 사진을 인문학적으로 관찰하는 책, 사진을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관찰하는 책, 사진을 또 뭐랄까 에세이처럼 쓴 글,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텐데 그 글을 일단 무슨 방식으로? 다독의 방식으로 읽어나가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다 읽어요. 사진과 관련된 잡지도 읽고 수업 교재까지 읽었어요.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매달렸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천체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죠.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자습서 보시면 은하수 사진도 보이냐? 이거 은하수 사진 이거 이렇게 찍어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있잖아 오로라 사진 찍으러 저기 북쪽 지방 핀란드나 이런데 많이 간다고 하잖아. 근데 오로라 사진도 찍으려면 천운이 겹쳐야 된대요. 그게 적당한 날씨, 그리고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환경 조건, 그리고 주변에 빛공기가 없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별 하나 찍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정말 읽으면서 보셨지만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체험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고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작가가 소재, 책을 대하는 태도는 일단 다독이라는 포인트는 꼭 잡아주셔야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별 사진을 찍지도 않았었겠죠. 이처럼 무언가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분야가 재미있는지 나에게 그 분야의 재능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러면서 이 중요 장면 나왔어요. 결국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 꿈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경험의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의 사례를 들고 왔죠. 그건 뭐예요? 예시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다? 작품에서 표현상 특징 요소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 달라요.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나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TV,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엄청난 경험을 하잖아. 선생님이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세계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매체가 맞구나. 내가 궁금하면 일단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더라고 선생님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촬영 영상 찍을 때 필요한 추천할 만한 장비가 뭐냐, 그렇지? 렌즈는 뭐가 필요하냐, 캡처보드라는 것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사람들이 저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공부를 했니? 아니지. 선생님이 유튜브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이 작품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하고 배워서 알아갈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 중에서 경험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뭐다? 최고의 수단은 책이다. 책이 최고야. 선생님도 일견 인정하는 바. 책은 확실히 뭔가 달라요. 중학교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서 얻었었고, 천체 사진에 대한 관심도 책 때문에 만들어졌고, 또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천체 사진가라고 하는 특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발전하게 해준 것도 책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책 얘기를 했지만 결국 책을 읽는다는 얘기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독서라고 바꿔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뭐 한 거야? 독서가 가진 장점을 열거하고 있는 거였어. 그렇지? 숨어있는 말들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 다시 첫 번째, 지식을 얻을 수 있지. 독서는 첫 번째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새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요,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죠. 두 번째, 관심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 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그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발전하게 만들어준 것. 그치? 자신을 발전하도록 만드는 거. 오케이? 이런 모든 것들이 독서가 지닌 장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네. 오호, 잘 체크.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자신을 발전하면 꿈을 이루는 거니까 꿈까지 같이 써놓자. 자, 그래서 이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참, 고등학교 때 제 운명을 바꾼 그 책의 개정판 사진은 제가 촬영했습니다. 성공했죠? 참 재밌는 인연이죠. 여러분도 책과 만나 더 크고 넓은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덕업일치의 사례를 우리가 글로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의 제목,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읽게 된 그 책 한 권의 독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사가 확장됐고,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만들어준 이 독서의 장점을 설명하는, 독서를 권하는, 독서의 가치를 알려주는 글이었다. 독서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작품에서는 사례를 설명하거나 장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쳐보시면 되겠네. 안 어렵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작품의 기본 내용이었고요. 자, 45페이지 잠깐만.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좀 또 하나 챙겨봐야 돼서. 지금 보면 특징 1번에 이런 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표 보이시죠? 표 1번 특징을 보시면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 독서가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고 돼 있지. 자, 키워드를 따로 정리해 볼까? 지금 이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상 특징 요소를 잘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일화가 제시돼 있어. 일화가 뭐예요? 자신이 겪었던 일이죠, 그죠? 일화 체크해 주시고요. 독서를 통해서 견문 지식을 얻던 경험, 그렇지? 일화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됐나? 세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이건 넘어가고, 요건 여기니까 또 여기서 플러스 사례를 제시하거나 열거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 거, 요거 잡아주셔야겠지. 요게 바로 요 1번 요소가 되는 거야. 2번 요소는 요거 말하는 거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되셨죠? 일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얍 됐어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서 체크할 만한 게 근데 많진 않아. 글이 짧고 간결해서 1번부터 가볼게. 1번, 필자가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을 시기별로 정리해보재.
중학생 때는 새, 고등학생 때는 별, 대학생 때는 별 사진. 그래서 결국 2번 독서가 필자의 진로에 미친 영향은 독서 때문에 별의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다른 독서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필자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는 무엇이다? 책은 경험을 해주는 최고의 수단이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가 맛있네요. 잠깐만. 역시 막탄 믹스 커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적당히 쓰니까 더 맛있네. 자, 좋고요. 자, 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는 활동이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건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59페이지 넘어가 보면 통합 지문, 통합 주제가 하나 있거든? 요거 한번 확인 좀 해봐 줄래? 이건 수업하셨니? 했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거기 맞춰갈 거야. 여보세요? 다들 살아있는 거 맞아? (59페이지에) 있는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통합소단원 깨워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혹시 하셨는지 묻는 거야. 한 것 같아? 참고로 이게 그 실제로 뭐지? 중학교 때의 성석재 씨의 그 수필인데 성석재 씨가 워낙 좋은 글도 많이 쓰셔기도 하고 근데 한 것 같으면 안 되는데 확실히 했어야지 우리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잠깐만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관동별고만 해도 선생님이 지금 한 3시간은 잡아야 되는 거라 아무리 빨리빨리 해봐도 선생님 어쨌든 디테일하게 수업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저 6단원의 그럼 통합은 일단은 지금 나머지 두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의 뭔 의미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고요. 요거 일단 두고 갈게요. 두고 나중에 너희들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해서 일단 지금은 두고 가고 나중에 했다라고 하면 잠깐 돌아와서 지문 요거 한 선생님 봤을 때는 15분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요거까지 그냥 같이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73페이지 열어보면 향가와 시조라고 해서 제막매가라고 한 작품하고 시조 2편이 실려있거든. 참고로 우리 이거 정규 수업 때 다 했던 거야. 놀랍게도. 그지? 다이 이것도 그 제막매가랑 이런 거 향가와 시조 이런 것들도 그 국현쌤이랑 수업할 때 이번 챕터에 다 했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리해서 넘겨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했던 작품입니다. 처음 보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점검만 빨리 해놓고 넘어가고 저 뒤에 우리의 오늘의 핵심은 이제 관동별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관동별곡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살려드리는 식으로 좀 다른 걸 피해서 갈까 싶고 선생님 원래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관동별곡 들어갈까 했는데 아마 다음 주는 하루 그 종일 내내 관동별곡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인터넷에 이런 걸 준비를 해주길 추천합니다. 이것 때문에 학원 오는 건 좀 불편하잖아. 관동별곡 본문만 그냥 인쇄를 해서 하나 가지고 계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PDF를 보내줄까? 그럼 인쇄해서 각자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몇 장, 대략 10장 이내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필기를 따로 한번 해봅시다. 자습서에는 다 주셨어? 그걸 복사해서 쓰세요. 학교에서 쓰시는 거니까 뭐 선생님이 필기를 해드리면 그걸 따라가셔도 좋긴 한데 아마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뭔가 채우라는 과제를 내주시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그 과제용으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복사하거나 아니면 하나 더 추가로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가자. 점검만 하고 갈게요.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작품들. 페이지 어디 갔어? 74페이지.